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71,400원 고가 찍혔고요. 종가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가 뭐 3.3%까지 올라갔다가 저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보합권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격 부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받아줄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수급에 관련된 내용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그러죠. 선반영된다고. 그러면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이 매수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도 구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몰린 것도 맞아요. 뭐 어제하고 오늘 보면 외국인이 뭐 거의 뭐 퐁당퐁당 뭐 요런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최근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시세가 이렇게, 그쵸? 거의 뭐 20% 30%씩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럼 수급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하든 개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매수 주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군에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주도주군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에요? 원전 있죠. 그리고 원전 내에서도 확산돼 가고 있어요. 한전기술. 이거 계속 강조를 드려요. 왜 매일매일 강조를 드리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전기술 말고 뭐가 있습니까? 현대건설, 시공 쪽이죠. 그리고 우리기술. 그렇죠? 이건 그냥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오늘자 기준 6월 24일 장 마감 기준에서 3,100포인트입니다. 3,100포인트. 3,100포인트가 넘었어요. 3,103포인트인데, 자, 그럼 3,100포인트가 이렇게 단기간에 업종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단기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일단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LG화학을 예로 들 수 있겠죠. LG화학이 10년째 뭘 했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다. LG화학은. 근데 어떻게 했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LG화학 주주들한테 단 한 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뭐 주가가 빠졌다 올랐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보세요. LG화학 81%. 그쵸? LG화학 주주들의 돈으로 2차전지 산업을 키웠습니다. 근데 주주들 뒤통수 치고 나만 가질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산도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 쪽으로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상법 개정에는 주주들의 이익에 해하는 행동, 그렇죠? 이런 액션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이 포괄적으로 잡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자, 어떤 이 법 조항을 딱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주 굳이 이걸 써야 될까? 근데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판례 때문에. 판례. 이사의 충실 의무에는 주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판례가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는 거버넌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주주의 이익이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하고 반할 수 있죠. 왜? 대주주. 즉 한국으로 따지면 오너 일가는 상속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승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였어요? 핵심 자산들, 그쵸? 핵심 사업부들을 빼서 상장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못한다. 근데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액션. 유상증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된 결과입니다. 물론 상승 초입 구간에 나왔었던 건 AI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이쪽으로 누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 미국입니다. 그게 뭐예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증가시키겠다. 다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남겼었습니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체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실적. 대기업 실적은 증권사들의 예상치가 잡히거든요. 근데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한번 보자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25 예상치 비슷하죠? 성장이 없습니다. 26년 예상치 비슷하죠? 그쵸? 성장을 하긴 했지만 주가는 이미 200%, 300%씩 이렇게 올라버렸죠. 이것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27년도의 예상치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미국의 원전 투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 체코는 들어가 있겠죠. 성장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27년까지 가더라도 원전이니까 장기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바닥에 사라고 한 적이 없죠. 바닥에 사야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격 확인하고. 왜? 주식시장의 섭리 자체가 선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드려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꺾이면 팔고 또 올라가면 다시 사세요. 그러니까 댓글이 막 달립니다. 팔고 다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가 막 달려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어렵지 않게.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차익을 딱 보고 나서 팔았다고 인증을 딱 했어요. 인증하니까 이런 얘기가 또 달립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익절은. 그쵸? 근데 익절이 항상 옳은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사야 된다. 그리고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 여기서 자꾸 5일선 기준을 잡는데 이 5일선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 구간에서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절대로. 이렇게 보면 5일선을 타고 가는 것 같죠? 근데 장중의 변동성 보잖아요. 쭉 내려갔다 5일선 깨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꺾이는 구간을 잡을지,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단순하게 뭐 외국인들이 파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다시 매수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무조건 미래 성장성은 좋아집니다. 이건 담보로, 시세의 담보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 지금 모멘텀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게 나왔네요, 저게 나왔네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 A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확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빠져요. 그쵸? 빠져요.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A라는 확장성을 믿고 보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아주 어려워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 팔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참고로 하는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에요. 현대건설,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준 내용이죠. 한정기술 확대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을 보면 현대건설은 7%까지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에 다시 밀렸죠. 그리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정기술도 5%까지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 밀렸어요. 왜? 투산에너빌리티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아직 두산에너빌리티를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도주급만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좋단 말이죠. 이 좋은 상황에서 제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게 아니라 조선한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사고, 현대비포 사고, 삼성중공업 사고, 하나오션 사고,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돈다고요. 근데 업종 변화가 크지 않아. 반도체 산다? 한미반도체 사고, PSK홀딩스 사고, 테크윙 사고, HBM이 강할 때 이렇게 매매를 해왔다고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강합니다. 근데 어때요? 로보티즈 사고, 에브리보 사고 돌려가면서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주도주군에 들어와 있는 이 주식들은요, 쉽사리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격 조정의 기준을 저는 어디로 잡아요? 22평으로 잡는다고요. 22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22평을 만나려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겠죠. 그게 뭐예요? 주가가 내려가서 22평 만나든 여기서 등락 구간 주면서 22평이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런 정도의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근데 시세의 끝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실적이 나올 때. 근데 원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나요? 뭐 설비 딱 갖춰놓고 생산 막 이렇게 막 뽑아 이러면 끝나요? 그거 아니죠. 지을 때까지 5년 10년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이 내용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거,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205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를 잡고 간다고요. 그럼 실적의 개선세는 더 늦어집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니까. 어디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한미반도체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지금 딱 문득 생각나는 게 그 내용이라서 그래요. 보세요.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별로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만큼 딱 보고 23년도 AI 붐이 일기 직전까지 딱 보잖아요. 한미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어때요? 10,000원. 고가 얼마? 20,000원. 50% 빠졌어요. 그쵸? 고가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하이닉스도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적자 전환을 해버렸죠. 23년도에. 근데 23년도에 하이닉스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70에서 80%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주가 어때요? 신고가 만들고 나서 계속 가잖아요. 이거 언제예요? 23년 3월달 4월달이잖아요. 이러면서 바닥 10,000원대죠? 주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19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실적이 정작 좋아졌었던 24년도에 이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거든요. 24년도에. 그럼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20만 원까지 올라가서 빠지는 거 얼마예요, 여기? 저가 6만 원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팔 준비를.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실적이 좋아지는 건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99%예요. 근데 원전은 실적이 바로 좋아져요? 그거 아니라고요. 예상치, 실적에 대한 예상치.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25, 26, 27.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무슨 얘기 나와요? 이거 고평가네.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고평가 주식이 더 간다. 고평가인데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가 팔고 또 사고 그리고 또 팔고 뭐 그래요. 이런 상황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급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강조드리죠. 공매도들. 그렇죠? 지금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많이 올라간 쪽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덜 올라간 거. 이쪽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럼 시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조정을 받죠. 그렇죠? 조정을 받고 다시 갑니다. 저는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000포인트를 가는 과정에서 조정 한 번도 없이 코스피가 조정 없이 간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코스피가 한 5%, 10%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쪽에서 5%, 10% 또는 15% 종목군에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코스피가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적게 올라간 종목, 아직 못 올라간 쪽에서 이제 못 올라갔으니까 가자 이렇게 될까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세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다 돌파할 때마다 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봉으로 돌리면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그래서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차트의 움직임은 가격을 보는 거고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이 미래 가치가 끝나는 건 실적이 나와야 끝난다. 하지만 실적이 나와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상한 실적보다 더 높이 나왔을 때. 이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만 매매하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나면 물량 줄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나오려면 멀었다. 그래서 종목 간의 확산들, 현대건설, 한정기술 이쪽으로 제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거래를 했느냐?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만큼 완벽하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6월 24일 68,300원. 오늘 정가 얼마? 68,700원. 그렇죠? 이때 딱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딱 빠지더라고요. 그게 9시 20분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락 전환 오늘 7에서 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 매도하는 날 아니다. 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에서 등락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5일선을 깨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종가 기준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겨놨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패스하고 주말에 시간 나면 관련된 영상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래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런 이야기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 관련돼서도 보면 어때요? 주도주들 삼성전자 4% 상승, 한미반도체 포함 관련주들 변동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건 시장을 끌어올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물론 그쵸?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반도체는 주도주군에 반드시 포함되고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때요? 한미반도체 이미 한 10% 정도 수익 구간, 이수페타시스 30% 수익 넘었습니다. 몽땅 보유해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뭐라 그래요? 저 지금 200% 가까운 수익 보고 있는데 어때요? 7에서 8% 하락할 수 있어도 오늘 매도하는 날 아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방도 안 맞을 생각하지 말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무조건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매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 이 안에서 한다. 여기서 로봇까지 포함되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 거고요.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AI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24년 초반에 엄청나게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매를 했고 74%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 말고도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봐야겠죠? 안 팔았다. 24년도에도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에만 했다. 이때는 4% 정도밖에 수익 구간 못 만들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쭉 내려서 보면 4.28%. 그쵸? 큰 수익을 못 냈어요. 이때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가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4% 수익. 그리고 나서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매하지 않다가 올려 붙이니까 고가 딱 트라이 하니까 어때요? 매수관 잡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또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 또 확인하고 또 사고 그런 결과 지금 어때요? 실현된 것만 67% 그리고 다시 사서 이미 20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팔지 말아라.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팔자. 5일선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돌려 세우는 걸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치,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진짜 여기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목표가 이제 뭐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1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등락 구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렇죠? 뭐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시세가 두산에너빌리티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실적이 나와야 시세는 끝난다. 그렇죠? 시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거래한 것만 한화오션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을 때 수익 구간 언제요? 2월 5일 날 57% 그리고 2월 5일이죠. 날짜 기억하세요. 삼성중공업 그렇죠? 매수 매도 17% 수익 구간 그리고 나서 한국조선해양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 상승해서 끝났어요. 매수 구간 여기. 근데 그 전에 신고가 만들면서 매수 구간 그리고 매도 7% 수익 보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무조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하나오션 50% 이상, 삼성중공업 20% 가까이, 한국조선해양도 이미 20%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네요. 근데 주도주군 뭐라 그래요? 계속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 방산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반영될 때까지 단기간에 뭐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차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곧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도한 자금은 당연히 원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원전과 함께 6월달, 7월달 어떤 종목군을 보유해야 되는지 그쵸? 주도주군 안에서입니다.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